모임대에서는 강습을 많이 안 해봐서 좀 긴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보내줘요. 대학교 4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운동한 거를 토대로 제가 느끼고 배운 거를 동호인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해서 조금 실습을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이론적인 교육 몇 가지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런 자리에 보면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데 많이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박수! 박수! 일단 족구는 8명이서 4명씩 두 팀으로 나눠서 공을 주기, 받기, 차기 이렇게 4동작으로 나누는 걸 족구 경기라 그러는데 그 경기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공을 받고 차는 동작을 제가 간단하게 기본적인 동작 시범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지금부터 시작을 보여드릴게요. 족구를 일단 가장 기본적이 되는 동작이 받기랑 주기 동작이 되겠거든요. 받기랑 주기 동작은 수비한테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공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원하는 목표물에 정확하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인 거 몇 가지랑 좀 도와주실 분 한 명 계세요? 오케이. 한 명이랑 같이 해서 어떻게 하면은 안 돼. 안 돼. 좀 더 효율적으로 공을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모든 운동이 중요한 게 자세인데 족구도 기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족구 자세는 일단은 중심이 낮아야 되는데 중심을 낮아야 되면은 무릎을 낮춰야 되죠. 그죠? 근데 무릎을 낮추는데 자세를 낮추라 그러면은 이렇게 엉덩이를 세우고 허리만 낮추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슴만 그 자세가 아니라 엉덩이를 낮추고 무릎까지 낮추는 자세. 그리고 항상 한쪽 발은 떼어서 언제든지 양옆으로 뛰어나갈 준비가 되시는 게 기본 자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다 앉아보시면은 굉장히 앉아봐야지. 처음에 좀 힘든 근육이 많이 긴장들 많이 되시죠? 이 자세를 연습하는 방법은 자세를 잡으시고 좌측으로 한번 제자리, 얘 너무 그다음 빡빡 우측으로 붙었다. 한번, 또 떨어져. 그다음 제자리 이렇게 하셔서 연속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기본 자세를 잡으시고 상체 세우시고 시선은 전방 하나 이게 원스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동작을 뭐 동호인 분들이 운동하시면은 거의 게임 위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거의 그러는데 집에 가시던가 아니면 게임 시작하기 전에 게임 끝나고 후에 아까 제가 보여준 동작을 한 20번씩 3세트 정도만 하시면은 단기간에 바로 좋아지는 거 아니고 꾸준히 하시면은 아무래도 기본 자세 잡고 앞으로 뛰어나가서 잡는 공이나 아니면 옆으로 움직여서 잡는 볼 그런 볼들에 대해서 근육 하체가 강화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안정적인 자세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세가 많이 연습이 되면은 무릎을 낮추시고 공 받는 자세는 무릎을 낮추시고 상체 세우시고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상체를 두시고 그대로 뒤에서 뒤에서 앞으로 공을 밀어주시는 동작.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그래서 공을 목표물을 뒤에서 리시브를 하실 때 목표를 이쪽 1번, 2번, 3방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자기가 방향을 정확하게 주고 상체를 정확하게 주고 어느 정도 힘을 줬을 때 공이 이까지 떨어지더라. 그거를 항상 염려해 두시고 운동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자기가 볼을 얼만큼 줄 수 있는 조향 능력이 향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지를 하시고 자기가 발 모양을 어떻게 두고 얼만큼 힘을 줬을 때 공이 저만큼 가는지를 항상 인지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안정적인 리시브가 할 때 많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일단은 발로 주는 주기 동작이 끝났으면은 거의 족구는 리시브를 발보다는 머리로 많이 하시죠. 거의 한 7, 80%가 머리로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낮은 자세에서 하체 힘과 허리 힘으로 같이 공의 힘을 전달을 시켜줘야지 공의 힘이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리시브를 하시는 사람들 보면은 하체는 세우시고 머리만 이렇게 세워서 그대로 공을 헤딩을 하시니까 힘의 공의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되시고 머리를 이렇게 낮추다 보면은 이마로 공을 보시면서 정확하게 리시브를 하셔야 되는데
거의 머리 윗부분이죠. 그리고 공도 시야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리시브가 안 되니까 항상 무릎 낮추시고 허리 힘과 같이 하체와 상체 힘이 같이 전달이 돼서 이마 부분으로 정확하게 공 부분을 밀어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을 저서 주의하실 게 공보다 항상 한두 발 정도 떨어진 데서 들어오면서 그 힘과 하체 힘, 그 힘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공의 힘을 전달을 시켜줘야지 안정적이고 정확한 리시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연습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기본적인 동작 연습 방법들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동호인들은 각자 다 돌아가셔서 틈나는 시간마다 이런 연습들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리시브들이 연습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2인 1조로 하면 좋거든요. 2인 1조로 제가 공을 던져주면은 상대방 가슴에 정확하게 밀어주는 연습. 항상 하실 때 자세를 생각하세요. 낮은 자세, 무릎을 낮추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스윙 계절 있죠? 그대로 해서 그런 연습. 조금 더 무릎 낮추시고 좀 더 부드럽게. 공을 더 발목에 더 힘을 주시고. 긴장하고 있어. 보세요. 이렇게 던져주는 사람은 항상 앞에 하는 사람의 자세를 봐주면서 잘못된 부분이 어떤 게 잘못됐는지 지적을 해주면서 하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적인 운동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세가 가운데 줄기가 끝나셨다면은 족구는 한 발만 쓰는 운동이 아니죠. 좌우를 다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니까 한쪽은 왼발, 그렇죠. 또 한 번은 왼발. 왼발. 그렇죠. 왼발 조금 부족하시면은 집중적으로 왼발. 왼발. 무릎이 아직 높으시니까. 그리고 여기서 응용되는 동작이 아까 제가 기본 자세 말씀드렸죠. 아까 그 스텝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공을 받으시고. 그러면은 사이드 스텝으로 한번.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사이드 스텝으로 한번 주고 사이드 스텝으로 가서 왼발 주시고 사이드 스텝으로 가서 이렇게 주시고. 계속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단기간에는 실력이 향상은 많이 안 되는데 주기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보여주는 안정적인 능력이 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있죠. 머리, 헤딩 리시브,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공을 던져주시고 공을 안에서 공 밑에서 하체와 상체 힘으로 공을 밀어주는 연습. 정확하게 여기 가슴 높이로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공을 주시는 리시브 하시는 분은 항상 아까 제가 말했죠. 처음에도 자세를 생각하시면서 공을 밀어주는 연습. 바로 머리. 조금 더 자세 낮추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한 발 사이드 스텝 한 번 움직이면서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움직이면서 네. 이런 기본 동작들을 연습하시는 걸 보시면서 적용을 하시면은 좀 더 안정적인 리시브 도움이 많이 되니까 게임 위주로 많이 하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것만 설명했다 해서 이것만 하지 말고 조금 더 뭐 도움이 되겠다 싶은 운동들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셔서 운동하시는 게 아무래도 게임 위주의 연습보다도 이런 연습하는 게 경기를 향상이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이런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기본적인 수비 동작이 끝났으면은 그 다음 자세가 뭐로 연결되죠? 수비가 리시브를 해주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토스 동작이 되겠는데 토스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거는 디딤발이 정확하게 디뎌지고 상체가 안정적인 상태여야지 몸이 안정적인 상태여야지 볼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리시브된 볼에 가서
리시브본 토스의 첫 번째 순서가 리시브된 볼의 방향 위치에 가서 먼저 자세를 정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볼을 차시는 게 아니라 밑에서 아래로 그대로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볼의 임팩트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셔서 볼을 안정적으로 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은 이렇게 자기 앞에 이렇게 가운데 원을 그리시고 이 안에서 제기차기 튀기면서 계속 제기차기를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서 제기차기를 하시면서 첫 번째 이 연습하는 거는 잡아주는 토스죠. 계속 안정적으로 하체를 낮추면서 공을 위에서 아래로 올려주는 동작으로 공을 계속 잡아주는 연습을 하시면은 첫 번째 토스 하는 때 그냥 일반적인 C 토스라고 그러죠. 오픈 토스 잡아주는 연습이 되시고 그 다음에 공간을 이용하는 연습 방법도 있는데 타겟을 정해놓고 목표물을 테이프로 네모난 칠을 해놓고 그 안에서 토스를 하시면서 밀어주시는 연습. 여기서 중요한 게 목표물을 맞추는 연습이 중요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힘을 얼마만큼 줬을 때 공이 저만큼 날아가는지를 항상 인지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은 공격수랑 세터랑 공격수랑 콤비 플레이라고 그러죠. A킥 날려주는 연습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공격수가 떨어져 있을 때도 공을 날려줘서 공격수가 칠 수 있는 볼을 만들어주는 연습, 이런 연습들이 많이 도움이 되시거든요. 토스도 이렇게 제가 이 연습이랑 그 벽을 맞춰서 타겟을 정해놓고 공을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연습 하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많이 도움이 많이 되시죠. 그리고 이제는 수비 토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 남았죠? 공격. 그렇죠. 공격 단계가 나왔는데 공격도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격에는 일단 크게 분류를 하자면은 서서 차기, 뛰어 차기, 넘어 차기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서서 차기에서는 몸의 형태에 따라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는 서서 밀어차기, 서서 감아차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범을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공자가 저 뒤에 가. 처음에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서서 밀어차기거든요. 서서 밀어차기는 축을 잡으시고 상체를 세우시고 원하고자 하는 공격 방향으로 디딤발을 두시고 이 하체 힘으로만 공을 차시기보다는 공을 밀어내시는 거예요.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차기인데 보세요. 야, 수비 잘한다 너. 몇 번 시범을 보여드렸는데 제 몸이 크게 많이 움직이던가요, 안 움직이던가요? 안 움직이. 그렇죠. 하체 힘으로만 공을 차시는 거 보이셨죠? 여기서 대부분 동호인분들이 세게 차시려고 몸을 많이 쓰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공에 힘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몸을 쓰시면서 이 몸 쓰는 방향으로 힘이 저쪽으로 분산이 되니까 공의 힘이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되면서 공의 파워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체 조건이 좋고 하체 힘이 좋으신 분들은 이 첫 번째 타법 이렇게 디딤발 뒤져 놓고 상체 열어두시고 그대로 하체 근력으로만 정확하게 맞추시는 연습. 가볍게 쳐도 공이 살아나시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반대로 신체가 좀 작으시고 허리 스윙이 좀 빠르신 분들은 두 번째 타법은 안축 감아차기가 있거든요. 안축 감아차기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도 이 타법은 잘 하지 않는 타법이기 때문에
그냥 공의 구질만 보시고 제 자세가 어떠리가 틀린지 좀만 보세요. 아, 나 없나? 공 하나 더 있잖아. 공 하나 더 있잖아. 3개잖아.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좀 틀린 점이 보이신가요? 공이 3개인데. 예. 어떤 게 틀리죠? 기내루가 뭐. 몸 동작. 두 번째 그렇죠. 사람 몸 돌아가 보는데. 아까는 하체 힘으로만 공을 보시면은 무시성이라고 그러죠. 밀려나가는 스윙이었다면은, 밀려나가는 공의 구질이었다면은, 지금은 공의 상단 부위를 감아서 상체를 이용해서 그 회전력으로 공의 힘을 감아서 전달시켜서 지금 공을 보시면 앞으로 회전이 많이 돌아가시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사람마다 신체 능력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 선수가 이 서서 차기를 잘한다고 했을 때 하체 힘으로 차느냐 아니면은 상체 회전력으로 차느냐 잘 보시고 나한테 맞는 타법을 연습을 해야지 빨리 습득이 되거든요. 자기가 신체가 작으신데 아까 첫 번째 보여드린 하체로만 안쪽 밀어차기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제한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밑에서 아래로 제가 두 번째 보였던 가마차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그 순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타법을 택해서 연습하시는 게 빨리 족구 공격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두 가지에서 택하셔서 연습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일단 서서차기에서는 안쪽 서서차기, 밀어차기를 보여드렸고 이제는 발의 형태에 따라서 공격 기술이 많이 변화가 되는데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발코차기 요즘 많이들 하시죠. 발코차기는 발끝으로 공의 중앙 부위를 정확하게 힘을 전달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절대 세게 차는 게 중요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맞추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디딤발을 잡아 놓으시고 수평 스윙이 되게 발끝이 와서 공의 중앙 부위를 정확하게 맞추시는 연습. 제가 시험을 보여드릴게요. 공 공이 3개인데. 지금은 스윙이 안으로 끌려 들어와서 공이 끌려서 맞았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뻗어내시면서 공의 중앙 부위를 맞추시는 연습. 지금처럼 정확하게 공이 맞으면은 아웃은 됐어도 공이 쭉 뻗어나가시는 거 보이시죠? 만약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연습이 어느 정도 끝났다 싶으면은 공에 힘을 싣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강한 스윙만 들어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대로 끝에 가서 정확하게 임팩트만 쭉. 다리가 올라가니까. 시간이 잘 안 되는데 그냥 저기 참고만 하세요. 그대로.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엔드라인 밖으로 많이 나가죠, 저도. 그러면 자기가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볼을 안으로 넣어야겠다고 조정을 하시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안으로 들어갈지를 계속 생각하시면은 계속 나가는 걸 연습하시는 것보다도 계속 내가 이렇게 넣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목표물을 계속 아래로 맞춰야 돼요. 그럼 제가 지금 타점이 낮아서 밀어주는 게 스윙 각이 안 나오니까 지금 나가고 있구나 하면은 조금 더 타점을 올려보시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 다리가 안 올라가잖아. 발이 안 올라갑니다. 발이 안 올라가잖아. 타점을 좀 더 올려보시면서 아. 들어가실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공이 아웃이 되고 세이브 되고 계속 생각을 하시면은 빨리 이 공격 기술을 많이 배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연결해야 된다. 분리 연합. 아니 발등 밴드 차기가 어디냐? 있겠죠? 아니 하나야. 발등 차기도 마찬가지로 공의 중앙 부위를 정확하게 발등으로 맞춰서 빠른 공에 강한 힘을 실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아까와 반대로 이거는 디딤발이 펴져야지 안정적인 스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디딤발을 펴시는 연습을 하시고 처음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공의 중앙 부위를 정확하게 맞추시는 연습. 발등? 발등이네. 손으로 막아야지. 상위 잘라. 이렇게 발끝의 형태에 따라 이렇게 공격 기술이 많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발끝인지 발등인지 발 안축인지를 공격수가 판단을 하셔서 순간적으로 공의 구질만 바꿔줘도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뒤쪽으로 엔드라인 쪽으로 공격을 하는 방법이 있었다면 이제는 공의 스윙을 위에서 아래로 주는 스윙으로 공의 바운드를 이용해서 길거리. 공격을 하는 기술 A킥이라고 많이 하시죠. A킥은 공을 차는 거리가 제한이 많이 돼요. 그래서 네트랑 공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A킥 차기가 어렵겠죠. 그러면은 네트 선상에 떴을 때 디딤발과 네트 선상에 뜬 볼이 정렬이 됐을 때 안정적인 각이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네트 선상에 뜬 볼을 정렬을 디딤발과 맞추시고 차는 발은 상체를 그냥 세우시고 위에서 아래로 그냥 공의 상단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맞추시는 부위는 여기고요. 이 부분으로 가볍게 눌러주시는 연습. 보세요. 가볍게 그대로 가볍게 가볍게 위에서 아래로 스윙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 위에서 아래로 각 좋다. 이렇게 해서 비거리를 이용해서 수비를 방해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안쪽 각을 빼고 싶으시면은 아까 디딤발을 제가 처음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조금 더 각을 깊게 빼고 싶다 싶으신 분은 디딤발의 위치를 아까보다 공보다 안으로 들어가셔서 찰 때 회전력을 이용해서 공을 안쪽 각을 더 빼는 방법이거든요.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한 발 더 가셔서 이런 식으로 제이 박수. 제이. 오버 맞다. 제이 맞다. 보지 마시고 동작만 봐주세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디딤발을 정렬시켜서 쳤죠. 근데 방금은 한 발 더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시는 방법. 그리고 공이 낮게 빠르게 붙은 공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에 공격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축구도 하실 때 보면은 정확하게 찰 때는 발등으로 많이 차시는데 빨리 슈팅을 하시려면 어떤 게 먼저 나가죠? 그죠? 발코가 먼저 나가죠. 축구도 마찬가지로 낮게 빠르게 날아간 볼 뜨는 것 같은 경우는 빨리 쳐야지 오버도 안 되고 득점이 되고 빨리 쳐야지 오버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날아가는 볼트 같은 경우는 발코로 약간의 낙하 체제식 공격을 해서 공격하는 방법 또 보여드릴게요. 낮게 한 거를 맞겠다. 낮게 뜬 볼 같은 경우는 발코로 하는 방법.
그리고 조금 멀리 빠진 볼 같은 경우는 빨리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지금까지는 상체를 세우고 그냥 다리 힘으로만 쳤는데 빨리 빠지고 좀 빠진 볼 같은 경우는 상체를 같이 써주는 게 좋으시거든요. 그때는 발등 동작이 많이 들어가시는데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빨리 빠지는 볼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차고 나서 상체가 어떻게 됐죠? 돌아가서. 같이 돌아 나오죠. 이렇게 돌아 나왔죠. 그러니까 공이 붙고 빠지고에 따라서 제가 설명해 드린 밟고 발 안축, 발등 요거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공이 낮게 떴다 싶으면은 발코로 공격을 해주시고 공이 안정적으로 정면에 맞으셨다 싶으면은 발 안축을 공격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이 멀리 떨어진 거를 순간적으로 쳐야 될 것 같으면은 축을 돌리시면서 같이 몸이 회전이 되면서 발 안쪽으로 A킥을 쳐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요거 좀 바꿔갈게요. 이렇게 효과적으로 응용을 하셔야지 효과적인 공격 기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A킥을 발등이다, 발 안축이다 단정 짓지 마시고 항상 변화를 주시면서 공격을 하셔야지 효과적으로 공격을 해서 득점을 올릴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일단 서서차기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다 끝났죠. 그 다음에 기술이 띄어차기 기술이 있는데 제가 그 기술은 잘 소화를 못하니까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띄어차기는 순발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동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공중에 떴을 때 사람이 중심을 잃게 되니까 그 중심을 어디다 두어야지 띄어차기 동작을 쉽게 할 수 있냐면은 이 단전에 중심을 두고 뜬 발이 순발력으로 그대로 떠서 뜬 발이 차고 착지까지 이루어지는 한 동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띄어차기 동작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몸이 떴을 때 중심은 단전에 두신다고 생각하시고 띄어차기를 하시면은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시범 저기 앞으로. 어디 갔어? 어디 잘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복희 씨. 복희 형 어디서 띄어차기 복희 형. 아니 해보세요. 해봐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해요. 그냥 일단 하세요. 아니, 넘어가고 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동작이 넘어차기 동작이거든요. 이 넘어차기 동작은 공중에 몸이 뜨니까 부상의 염려가 많이 있으니까 그 공포심 때문에 이 스윙 동작들이 잘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이런 평지에서 박수. 썩은 실수 2개만 해주라니까 1개만 하나. 이런 평지에서 옆구르기 하실 줄 아시죠? 옆구르기를 하시면서 몸의 중심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알아야 하시거든요. 휴지도 가가야지 그럼 시범 보여드릴게요. 빨리 꺼내요 그래. 이렇게 평지에서 옆구르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몸이 이쪽부터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를 아시면은 이 넘어차기를 습득을 하실 때 조금 더 빠르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옆동작, 옆구르기를 하시면서 몸의 중심을 아셨다면은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더워서. 일단 그리고 나서 공을 차는 연습으로 들어가실 때에는 이렇게 던져놓거나 바운드 시켜놓거나 이렇게 연습을 하지 마시고 일정한 높이의 공을 매달아 놓으시고 정확한 타점이 자기 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매달아 놓은 공에다가 차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빠르게 빠르게 습득하실 수가 있거든요. 공에 매다는 위치는 자기 눈높이에서 공 반개 정도 높이. 그럼 제 키가 지금 한 사람마다 다 틀린데 제 키가 한 178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한 170 정도 높이가 되겠죠. 좀 높다고 생각하실 텐데 처음부터 좀 높은 연습을 하시면은 나중에 낮은 볼이나 자기 타점 있는 볼들은 낮아도 안정적으로 스윙 자세가 나오시고
높아도 스윙자가 나오시거든요. 반대로 연습을 하시면은 자기가 낮게 타점을 잡고 연습을 하시면은 조금 높은 볼을 오시면은 차기가 조금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습을 하실 때 자기 눈높이에서 공 반개 정도 높이에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단 공을 잡으셨으면은 이제 차기 동작으로 들어가면은 일단은 농어차기는 손을 짚고 차는 동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손을 짚어야 되니까 자세가 높은 상태에서 손을 짚은 지금 높이가 이 상태로 높이면은 높이가 어때요 지금? 높아요. 높죠. 그러니까 낮추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꿈을 이 거리를 벌려주시면 되겠죠. 거리를 벌려주시면 아무래도 손 닿는 높이가 아까보다 낮아졌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기본 자세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자세를 준비를 하시고 여기서 이 두 다리가 좀 중요하시거든요. 중요하신데 이 다리는 이제 도약 자세를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도약 자세에 들어가시려면은 이 상태로 뛰게 되면은 아무래도 도약이 높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전에 이 왼발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이 상태로 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하신 게 이 오른쪽 어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농어차기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차기는 차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나 효과적인 비거리가 안 나오실 거예요. 많이. 그게 조금 개선이 되려면은 이 오른쪽 어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오른쪽 어깨가 차는 순간까지 먼저 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넘어진다는 게 덮어진다는 표현을 쓰겠는데 덮어지게 되면은 일단은 몸이 돌아가게 되니까 공이랑 시선도 놓쳐버리고 어깨가 다친 상태에서 아무리 스윙을 하려고 해도 스윙 각이 이쪽 각밖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어깨는 차기 전까지는 하늘 방향, 가슴 하늘 방향, 어깨는 앞으로 안 넘어지려고 잡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도약을 하시고 나서 어깨 잡으시고 이 오른쪽 무릎이 뜨셔서 도약을 하셔서 접혔다가 펴지는 힘으로 임팩트하고 마무리까지. 근데 이 어깨는 항상 안 넘어지려고 잡고 계셔야 돼요.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말로만 하기가 어려운데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비거리를 보지 마시고 그냥 자세만 보세요. 운동을 많이 안 해갖고 가볍게 자세를 잡으시고 운동 안 했는 게 그 정도라. 기본 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중요하게 설명드렸던 부분을 자세랑 네, 자세. 어깨랑을 다 주세요. 공을 보지 마시고 제 자세를 보세요. 잘해. 타고 튀다. 뒤에 공. 몸이 부드럽죠. 거기서 이 완바운드 되는 시점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바운드 되는 지점이요?